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영안 스님이셨던 분 맞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시는 거죠? 선생님,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할아버지 일기장에 적힌 그 예언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통화는 실제로 일주일 전에 이뤄진 대화입니다. 30년 전 한 스님이 적어둔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실현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조사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3일, 금강산 자락에 살던 한 유명한 스님 영안이 갑자기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가 꾼 꿈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텅 비어 있었고 하늘에서 낯선 인물이 내려오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남쪽의 대통령이 무너지고 특별한 사람이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예언 속 사건들이 하나씩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안 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어느 금강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절에서 참고로 먼지 투성이 마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안 스님의 후손인 김 씨 가족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한자로 미래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1994년 11월 3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인주로 찍힌 도장이 있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이 기록을 공개하라. 마치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예견하고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김 씨 가족은 처음에는 그저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기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 내용 중 한 부분에서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1994년 당시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미래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해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던 시기였죠.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고 북한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자리 잡아가던 때였지만 여전히 정치적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영안 스님은 매일 밤 기도를 올리며 이상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들은 너무나 선명해서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꿈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일기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방이 말다툼으로 둘로 나뉘고 남쪽이 부패의 무게에 무릎 꿇을 그때 새로운 인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문장만 읽는 순간 누구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해는 용의 해가 아니라 뱀의 해도 아니다. 바로 나무 뱀의 해. 즉, 을사년에서 30년이 지난 을해가 될 것이다. 1995년이 을해년, 즉 나무 돼지 해였으니 거기에서 30년 후는 바로 올해 2025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기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읽는 자여,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라.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예언을 남긴 영안 스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30년 전 예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걸까요? 영안 스님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후손들과 절의 기록들을 뒤져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1931년 가을에 함경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보였습니다. 12살 때 호련히 집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가 한 작은 암자에서 수행을 시작했죠. 그곳에서 만난 노승은 그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직접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안이라는 법명도 그때 받았는데 영원한 하늘을 품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건 수행을 하며 지냈고 오직 새벽 예불 때만 낮은 목소리로 경전을 읽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조차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영환 스님은 이상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들이었지만 점차 나라 전체에 관한 큰 사건들을 보게 되었죠. 그는 이런 꿈들을 조심스럽게 일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 그가 입적한 후에야 사람들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정확히 예견했던 것도 그였고 2014년 세월호 참사라는 해상 비극도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큰 배가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고 많은 젊은 생명들이 물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 슬픔이 온 나라를 뒤덮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적힌 때는 1978년이었습니다. 그 일기장 자체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두꺼운 책자에는 고전 한문체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 글씨 자체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영적 능력이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듯했죠. 일기장은 특별한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거꾸로 뒤집힌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역전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난 특별한 통찰을 뜻하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일기장 중간 부분에 끼워진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2025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쪽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분노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며 그 혼란 속에서 특별한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 인물은 기존의 권력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가 될 것이며 남북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영환 스님이 본 이 미래의 모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특별한 인물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신비한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환 스님이 말하는 남쪽의 정치적 혼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혼란이야말로 큰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일기장 가운데 부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번째 지도자는 칼이 아닌 불과 함성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탄핵이라는 불과 국민들의 함성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영환 스님은 이것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체 후에 또 다른 교체가 있을 것이며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묘사한 정치적 상황의 세부 사항들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되고 언론은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 속에서 음모론이 퍼지고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요? 명한 스님은 이런 혼란의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부패가 뿌리내리고 정의로운 목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백성들의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최근 몇 달간 터져나온 각종 스캔들들과 부정부패 의혹들을 보면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말한 30년 주기설입니다.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30년마다 반복된다. 1994년에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2025년의 절정에 달할 것이며 그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1994년을 돌이켜보면 그 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남한에서도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안정기가 시작된 해였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큰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영환 스님은 이 30년 주기에 대해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도전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적 흐름인 걸까요? 명한 스님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혼란은 새로운 질서의 전조이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의 예언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정치적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즉 기존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영한 스님의 예언 중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신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기장에는 이 특별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신 허경영 신인님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여오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단순히 특이한 인물로만 여겨왔지만 영한 스님의 예언을 읽고 나니 이상한 우연의 일치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한 스님이 말한 특별한 인물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피의 계승자가 아니라 정신의 계승자이며 두 세계를 모두 아는 자이다. 남북의 언어와 마음을 모두 이해할 것이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허경영 신인님을 보면 그분은 확실히 기존 정치 기득권층의 피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 두 체제를 모두 이해하고 계시며 독특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또한 허경영 신인님은 평생에 걸쳐 남북 통일에 대한 독특하고 일관된 비전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장해온 하나의 코리아 개념은 기존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평생에 걸쳐 예언적인 발언들을 해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한 스님은 이 신비한 인물의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화합을 추구하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마치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일기의 한 구절은 이 인물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도 암시를 줍니다. 남쪽이 혼란에 빠져 방향을 잃었을 때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한 스님은 이 인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도 남겨뒀습니다. 그는 진정한 통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영한 스님은 이 인물의 등장 방식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이며 처음에는 조언자나 중재자 역할로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점차 실질적인 권력을 쥐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허경영 신인님을 보면 그분은 수십 년간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해오시면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가 진정한 권력을 잡는 순간 남과 북의 경계선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통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지배인지는 그때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아직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명한 스님의 예언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한 스님의 예언에는 이 신비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 과도기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언 말입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문장만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과연 진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할까요? 영환 스님은 이런 과도기적 지도자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힘은 없을 것이며 큰 변화를 약속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벽에 막혀 좌절할 것이다. 이는 마치 현재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예견한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환 스님이 이런 임시적 지도력의 목적에 대해서도 통찰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자 지도자는 백성들의 분노를 달래고 혼란을 잠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더욱 큰 변화를 위한 준비 시간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정치적 안정이 일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명한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단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이죠. 일기에는 이 과도기에 일어날 구체적인 현상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될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인물들이 앉게 되고 국민과 상관없이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다. 최근 몇 달간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들을 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소름이 돋습니다. 더욱이 영환 스님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들의 배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들이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겉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그림에 따라 모든 것이 조율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적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민주적 과정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환 스님은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는 백성들로 하여금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질서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30년 전 한 스님이 본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명한 스님이 말한 그 신비한 인물이 허경영 신이님일까요? 마지막으로 영한 스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래는 천둥치기 전 고요함을 듣는 자의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혼란스러운 현상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변화의 징조를 민감하게 포착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이 30년 전 한 스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혀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